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직격탄을 처음 맞은 2020년을 제외하고 1976년 이래 가장 낮은 3%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지난주 경제 성적표가 공개된 이후 중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지난해 목표로 제신 경제 성장률은 5.5%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속에서 각종 대내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결과는 3% 성장에 그쳤습니다.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 인민일보는 경제 성장률 발표가 나온 다음 날 경제가 안정되고 질 높은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매우 쉽지 않은 성적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감염병은 막아야 하고 경제는 안정돼야 하고 발전은 안전해야 한다면서 이 성장 속도를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봉쇄식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 둔화까지 불러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신문은 코로나19의 반복, 또 세계 경제 하방 압력 증가, 식량, 에너지 위기 등으로 다른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의 음력 새해인 춘제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한 해는 평범하지 않고 쉽지 않은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안정을 우선으로 안전 속 성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这一年的成绩来之不易，是党和人民一道拼出来、干出来、奋斗出来的。 중국 매체들은 중국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인구 14억 명이라는 대규모 시장이 존재한다며 올해의 경제는 호전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은 상태로 나온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중국발 해외 입국자를 제한한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한 것과 달리 미국과는 항공편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대화 채널을 가동하면서 미국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난 18일에는 류호 부총리가 미국 경제수장 제닛 옐런 재무장관을 만났고요. 다음 달 초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대외 관계의 핵심인 대미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갈 필요성을 중국이 인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각각 중간 선거와 2차 당대회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지난해 모두 끝낸 만큼 올해는 상대에 대한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반도체 공급망을 비롯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가속화할 전망이어서 중국 입장에서 올해 미중 관계 갈등 현안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미국이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조했지만 실제 양국 교역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정치적 긴장 고조와는 다르게 두 나라 경제가 깊숙이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네, 중국은 61년 만에 처음 인구 감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전해진 소식이어서 충격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이 외부와 차단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3년 가까이 고수할 수 있었던 배경도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는 호전될 것이라며 근거로 제시했던 14억이라는 대규모 시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이 이제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是14.1亿人，比上年末减少85万人，人口自然增长率为-0.6%。 전문가들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출산 지원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중국의 신생아 수가 2050년에는 인도의 3분의 1로 2100년에는 4분의 1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8억 7천만 명으로 집계된 중국의 노동인구가 2050년에 약 23% 줄어들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50년 중국의 중위 연령은 50세인 반면 미국은 42.3세, 인도는 37.5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구 1위 국가 자리가 이미 인도에 넘어갔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중국 정부의 뒤늦은 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035년까지 미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수준을 초월하고 2049년에는 사실상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목표 달성도 위태롭게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